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오미남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잘 왔다. 끌려왔지만 잘 왔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직업은 눈높이 팀장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재 개발실에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어쨌든 직원으로 들어와도 학습지 선생님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해서 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교사는 능력제인데 직원은 월급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이 겁나 없어서 평가가 낮은 지점을 가게 돼서 보너스를 거의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6.5 거리예요. 369, 3년은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국장님들의 모습이 위에서 내려오는 할당 때문인지 그렇게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초반에 교사일 때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대결절에 막 걸렸어요. 이 낭낭한 목소리가 막 잠겼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5분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방광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급여는 한 3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월요일 날 자다 말고 깨요. 그리고 해가 뜨지 말아라, 해가 뜨지 말아라. 월요 새벽병에 걸려서 해가 뜨면 이제 끌려 나가는 거죠. 근데 교사들은 한 10시 후에 출근하면 되는데 저는 8시에 출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은 제가 그래도 다녔거든요. 전 지점장님께서 보험업계에 가시면서 저를 FC로 불러주시는 일이 생깁니다. 저 너무 기뻤어요. 왜일까요? 이제 그 교객과 나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이때 2007년도 저예요. 저 지금이랑 좀 다르죠? 네, 이 사진은 사실 2013년도 사진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외국계 보험업계는 약간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 한 주에 3건의 계약을 하면 너 좀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의 96주. 아까 1년이 52주였잖아요. 2년 가까이 했는데 왜 100주를 채우지 못했을까요? 출산 직전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00주까지는 못 채우고 96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업계에서 거의 한 7천만 원 이상, 억 정도 버는 MDRT를 한 2, 3년, 4년 정도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일을 했고요. 저 트로피가 바로 이제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연도대상 트로피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험업계는 매달 마감을 하죠. 그렇게 10년을 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년 정도 하면 원래 고객도 많아지고 굴러가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분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더 하거나 내가 계약시켰던 계약을 깨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던가.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또 비염이 고등학교 때부터 안 좋긴 했는데 이게 정말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코피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아니요. 맑은 콧물이었습니다. 네, 제 면역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제가 피부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딸 셋째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본의 아니게 좀 가장의 느낌, 우리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는 둘째 딸이었어요. 근데 연년생 아들 둘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키가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남편도 크진 않아서 키 성장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달 마감해야 되죠. 연년생 아들 둘 키워야 되죠. 자유로운 첫째 아들은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역할에 좀 밀려서 살고 있는 느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데는 나는 뭔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때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피부 알러지도 올라왔죠. 자, 이 사진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제가 아이들 키 성장 때문에
2014년 12월에 아이들 그 유산화 영양제를 사실 먹이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제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올라오면서 이걸 소개해줬던 동생이 한마디 했죠. 언니 해독 한번 해봐. 해독? 해독이 뭔데? 아무튼 좋은 거야. 한번 해봐. 해서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이 유산화 그 하기 전에 바로 지점 바로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에는 좀 직업의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2014년도 2월에 제가 카스에 올려놓은 거였는데 저는 직업이 아까 눈높이 선생님 할 때 월급 받아서 정말 싫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돈은 버는 일이다. 두 번째는 능력대로 받는다. 그리고 방금 아까 들으셨죠? 유산화. 소득에 한계가 없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어차피 경제활동을 할 건데 내 일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 일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알고 목표를 상기시키며 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근데 그 다음 문장 너무 좋아요. 비로소 나 또한 달성한다. 네, 저는 이런 직업을 좀 기준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너편에 있는 그때는 선릉이었어요. 선릉에 와서 벽에 앉아 있는데 이 문구가 보였습니다. 제가 잠깐 혀 좀 골라볼게요. Everything we do helps you love life and live it.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보험을 10년을 했지만 이런 느낌을 회사로부터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유산화가 도와준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한쪽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회사 뭐지? 되게 좋다. 네, 보험은 사실은 거의 혼자 하는 일이에요. 팀장이 있긴 하지만 동료가 저하고 뭐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돕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할 수 있구나. 왜냐면 제가 좀 삶을 밀려서 살고 있어서 내 삶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런데 비밀 요원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저는 또 보험 제안을 했던 사람이라 그냥은 못해요.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이거 정말 좋아. 왜냐면 저는 한 10년을 넘게 제 신뢰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검증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월에 클린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유산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보틀.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하면서 비밀 요원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알러지가 들어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비염 엄청 심했잖아요. 콧물이 나거나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 목소리는 지금 비염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고착되어 있던 목소리예요. 네, 그런데 가을에 봄과 가을에 제가 재채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카스에는 2014년도 9월이에요. 저희 둘째 너무 해맑죠. 근데 귀에 피지 낭종이 생겨서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은 그냥 부분 마취하고 찢으면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아이가 전신 마취 어차피 하니까 아데노이드도 크고 편도도 크고 코골이도 있었어요. 그럼 기왕 하는 김에 하면 실비는 실비대로 나오고 돈은 200이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월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하고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무슨 일이 터졌게요? 2015년 5월. 이거 맞추시는 분? 네? 아니요. 메르스가 터졌어요. 네. 낙타침에 감염될 수 있으니 저는 취소합니다. 수술을.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아이를 한번 그러면 정말 이게 영양제를 한번 메가로 먹여서 정말 좋아질까 해서 저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아이도 유산화 키즈 4종 쳐보시면 나와요. 그거를 어린 아이지만 영양제를 먹여요. 수술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을에 우리 아이가 코골이도 멈추고 더욱 놀라웠던 거는 그 피지 낭종이
구멍이 말라서 옥수수 씨눈 있죠. 노란색. 그렇게 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수술이 아니라 수술은 가역적이지 않잖아요. 뗀 맹장을 다시 붙일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신마취 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었는데 저도 전신마취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만약 이걸 수술을 했다면 우리 아이를 수술시키고 뇌세포가 얼마나 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은 시스템을 많이 참석을 해요. 하는 대로는 그래도 하니까.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그땐 수요일 로컬도 가고요. 비밀 요원이었는데 1박 캠프도 가요. 한 달 만에 사인업한 지 보름도 안 돼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내비게이터라는 석세스 코어도 갑니다. 근데 제가 비밀 요원인데 이 사진이 어디서 났냐? 그때 제가 58기였어요. 지금 200기, 300기 가거든요. 그때 저희 같은 동기였던 분이 이렇게 사진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12월 정도에는 생겨서 인성적으로 또 더 잘하고 싶어서 세븐 에피소드를 듣는데 2번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비밀 요원이긴 하지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잠깐 제가 PPL을 흘려요. 저 생명보험 회사에다가 유산화 립밥을 깝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원래 했던 습관 있잖아요. 일주일에 3명의 고객을 모집하는 거. 그래서 소비자도 사실 구축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어. 전에 한 건 해독이잖아요. 해독은 다이어트가 아니니까. 무려 3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문의가 와요. 오민아, 허리가 몇 인치 줄인 거야? 무슨 힘이야? 근데 아까 제가 제 얼굴 기억하라 했잖아요. 이랬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폈어요. 네, 턱도 가늘어지고 제 어깨가 딱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40평생 만에 처음 경험하게 된 거죠. 네. 그러고 저는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바로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평생 매칭 보너스를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잘한다. 그래서 PPS까지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월이 되면 제가 열심히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는 찰나에 제가 승급을 하는데요. 지금은 골드가 돼도 3분 정도의 스피치 시간밖에 주지 않는데 빌던 데도 제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했더니 제가 아까 사랑하는 삶을 나누고 싶었던 그 2명이 나오게 돼요. 한 명은 저랑 조리원 친구인데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유산화를 권하고 싶었어요. 또 한 명은 가운데 있는 저희 아이들의 고모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는 온전한 사명을 받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멍을 때리고 있죠. 네, 아침 7시 54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어쨌든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허리뼈가 부러져서 찾게 된 병이에요. 이제 암세포가 뼈를 녹이면서 그 나온 세포가 신장을 통과하니 신장도 나빠질 수 있고 피를 제대로 못 만드니 빈혈이 발생하는 그런 건데 찾아보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안 좋다. 치료하다 잘못되면 신장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과연 우리 엄마가 7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 성공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성공이 뭔데? 건물 갖는 거? 비싼 차 탄 거?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건강히 살아있는 게 정말 진정한 성공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람 아프다 죽기 직전에 어떤 기도하죠? 빨리 털고 일어나 빌딩 사야지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쵸? 마지막 기도는 뭐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치유할 수 없을 때 마지막 기도는 아프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쵸?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어쨌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을 가든 어딜 가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거의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길 수가 없었어요. 저 사실 보험 지식도 많았기 때문에 병과 관련된 지식도 많아서 의료인들이 허투루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게 됩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지 못하니까 당장에 다음 달 보험 수입, FC 수입은 이제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거는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요일 아침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럼 이거 10만 원이 정말로 나 일주일 일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네. 이게 10만 원이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겠네. 정말 권리소득이란 건 제가 왜냐면 보험을 10년 이상 제 혼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경력이잖아요. 유산화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 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저는 보험을 전하는 것보다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온전히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나의 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9월에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여기는 무균실이에요. 어머니가 무균실에서 정말 앉을 기운도 없이 16일을 버텨내셨어요. 자기 조혈모 이식을 해갖고 오셨거든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근데 사실 이거는 웃는 게 아닌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희 어머니가 신생아같이 머리카락이 나셨어요. 처음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머리카락이 났고 정말 애기. 왜냐면은 호중구라고 면역이 완전 0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숟가락도 들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년이 딱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머리카락도 나고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2년 차에 저희 어머니가 70세 생신을 정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의사들은 치료만 해요. 선생님 변비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공부하고 사실 유산화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사실은 이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는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이거를 전환 포인트로 지나보니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유산화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험할 때 날라다녔잖아요. 근데 왜 유산화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세븐 헤빗도 2번이나 가고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제 성향을 이해해보게 되고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교회도 갔어요. 유산화 안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간병을 하다가 너무 집중돼서 그 간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너무 그 어머니가 좀 좋아지고 나면은 제가 다시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나가지?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간병 후에 자녀나 배우자가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것을. 근데 제가 그때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빠릿빠릿 다니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누워있어? 왜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아이들만 겨우 학교를 보내고요. 땅바닥에 제 볼을 붙이고 누워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해볼라 하니까 또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제 유산화는 비즈니스 가이드북을 줘요. 가입하자마자 줘요. 어떤 회사는 주지 않아요. 에메랄드 다이아 이상 돼야지 줘요. 비밀이 들어있나 봐요. 근데 그 책 안에 유산화 회사가 인정하는 디스트리뷰터 정식 자격이 있는데 거기 골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책을 받으시면 읽어보세요. 저는 좀 제가 회사로부터 직접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럼 이제는 진짜 골드를 가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제가 여정이 좀 길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좀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희는 의지를 삼아야 돼요. 의지. 영어로 willingness. 나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첫 번째 저는 그래도 하던 가락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이게 저의 퉁퉁 좀 울퉁불퉁 그랬던 몸인데 다이어트에서 내가 한번 1등 해봐야겠다. 저희가 그 아이원 팀이라는 팀인데 그 안에서 상금을 걸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날씬하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사람은 그 빠지지 않는 2kg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박수 치세요. 네. 근데 그 2kg가 정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만에 체지방만 4.7%, 4.7kg. 제 비중에 비하면 7.7%의 체지방이 감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간병하고 뭐 이렇게 파트너 이렇게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제주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꼭 도전을 하고 싶었고 계속 이어서 왔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회복하면 어머니를 또 꼭 데려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골드 승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자기 이해를 했는데 저의 MBTI는 ESTJ예요. 엄격한 관리자. 네, 정치인으로 따지면 옛 박정희 대통령. 느낌 오시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재미를 못 느껴요. 성과가 팍팍 나고 나가야지 재밌어요. 그래서 빠른 포기도 하기도 해요. 그랬던 저에게 끈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저는 좀 일을 많이 벌리기도 했는데 2021년 코비드 상황에서는 여름부터 그 켈리체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학원을 들으면서 갑니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뜨는 해양을 바라보면서 그 기운을 받고 내려와요. 열심히 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이제 유니스타즈 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 그 북 나눔 이름이 깨어나는 독서 함께하는 독서예요. 그래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정말 루틴 있게 12달을 하고 그래서 유니스타즈로부터 네, 상금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1월 13일에 다른 분들과 결단했어요. 야, 아가리어터 그만대자. 다이어트를 하자. 그리고 저는 조금 복근, 아이돌 여자 아이돌 복근 아시죠? 김종국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여자 아이돌 복근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근 만들어 볼 텐가 해서 복만텐이라는 이걸 만들고요. 저희가 정말 1월 13일부터 대단했어요. 저희는 설날 아침에 시댁에 가서도 친정에 가서도 줌 홈투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무려 5개월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원하기 때문에 식단을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홈투로 매일 아침 40분. 그래서 이렇게 우정 사진 삼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가 유산화라는 곳에 와서 제가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찾아가고 내 자리를 채우려는 의지를 했었어요. 자, 이분은요. 한국군호를 사랑하는 일본인 가스나상이에요. 헤스루빠꾸를 먹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원의 장기 자랑이었어요. 네, 헤루스빠꾸. 네, 유산화 헤루스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헤루스빠꾸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빙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댓글에 눈물 나용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텐션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박이라는 곳을 가죠. 다 큰 성인들이 가서 1박을 가는데 밥 먹는 거 친해지죠. 네, 잠자는 거 당연히 더 친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벤트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1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뭘까요? 올해 5월에 있었던 네, 아시아 컨벤션 신문에 방송에 뉴스에 8,000명이 왔다고 하죠.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끌려오신 분 옆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진골이거든요. 진골. 성골인가요? 네,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타즈라는 곳에 온 것만 해도 성공의 80%는 일단 잡고 간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외국인이죠? 스태프라는 분이. 네, 그래서 유산화에서 나와서 저희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 안에서 저의 직접적인 인맥은 딱 한 명만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연결되신 분. 그래서 제가 이 삶이 정말 재밌다. 전에는 일을 일로서 살았는데 지금은 일이 삶이 되고 이 삶을 정말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왼쪽에 이쪽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은 무려 제가 2016년도에 제안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자기도 이제 다시 노후를 생각하고 다른 네트워크를 갔더니 자기가 2016년도에 와봤던 곳보다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이곳을 다시 떠올리게 됐대요. 그때 오미남이 이걸 계속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꾸준히 하고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우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에는 내 삶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삶을 사랑하고 있죠. 어떤 꿈을 꾸냐? 아주 소박하게는 무릎이 성해서 하이힐을 신고 복근이 있는 70대에도 직업이 있는 할머니로 나이 드는 게 저의 가장 소박한 꿈입니다. 네, 당연히 용돈도 2천만 원으로 이제 최소 2천만 원은 벌 테니까 하죠. 이건 2018년도 10월에 저희 엄마를 못 모시고 갔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병원에 누워 계셨으니까. 근데 그때 제주도 프로모션에서 풍선 날리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썼어요. 첫 번째 소원, 핸드폰 갖고 싶어요. 두 번째 소원, 할머니 허리 낫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소원,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소원, 이번 달에 S23 제가 현찰로 사줬습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시고 아빠도 교회 나가게 됐어요. 우리 아이 모두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시나요? 유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드림 팀인데요. 꿈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